문제 20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운영체제 운영 방식 옳은 거 됐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의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를 풀게요. 먼저 시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시분할, 시간을 분할한다. 시간을 쪼개겠다라는 거죠. 왜 시간을 쪼갤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할게요. 하나의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에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컴퓨터를 쓰려고 합니다. 자, 동시에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는데 아무 무리 없이 A, B, C 3명의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A는요, 뭐 B하고 C하고 나눠서 컴퓨터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B와 C의 존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껏 이 컴퓨터 씁니다.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예요. C 입장에서도 뭐 A나 B 사용자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이 컴퓨터 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마음껏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시간을 굉장히 작게 쪼갠 거예요. 자, 그래서 A 컴퓨터한테는, A 사용자에게는, 자, 너는 1나노세컨드 동안만 너를 서비스 해줄게. 자, B한테는 너도 1나노세컨드, 1나노세컨드 요만큼만 서비스를 해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쪼개가지고요. 해당되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만 할당해서 A를 처리합니다. 할당된 시간 끝났다? 그럼 이번엔 B 차례. 할당된 시간 끝났다? 이번엔 C 차례. 이런 식으로요. 시간을 쪼개서 각각 그 할당된 시간만큼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이 시간의 단위가 굉장히 짧은 거죠. 굉장히 짧으니까 요 할당돼서 시간이 나눠져서 할당됐다라는 걸 사용자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에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컴퓨터의 속도, CPU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한다는 말은 시간을 분할해서 할당을 하겠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용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컴퓨터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분할 처리 시스템인데요. 그 다음 분산 처리입니다. 분산 처리, 분산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즉 중앙 컴퓨터가 있지만 중앙 컴퓨터에서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떨어진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자, 서로 떨어진 컴퓨터들이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네들끼리 그냥 처리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처리하고 필요한 내용은 어때요?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좋은 점은요. 어느 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전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전체는 그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산 처리가 돼요.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일부 시스템이 고장났어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그게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 다중처리입니다. 처리가 여러 개예요. 즉 처리기가 여러 개인 게 다중처리예요. 즉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처리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즉 중앙처리 장치 CPU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CPU가 여러 개니까 그만큼 연산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그게 다중처리가 될 것이고 다중 프로그래밍은요. 프로그래밍이 여러 개예요. 하나의 CPU에서요.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의 이용률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댁에서 지금 컴퓨터가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이런 걸로 강의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 켜놓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 컴퓨터로는 오로지 강의 듣는 강의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쵸? 절대 다른 일 안 하시고 오로지 강의 듣는 강의 전용입니다. 컴퓨터가. 그쵸? 믿어요. 자,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다른 분들은 어떤 것도 하시냐면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게임도 한대요. 그리고 웹서핑도 한대요. 전혀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컴퓨터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웹서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요. 음악도 들을 수가 있대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지요. 그쵸? 우리는 강의만 들으니까. 그러는데 하나 컴퓨터에서 어떡하냐. 게임도 하면서 웹서핑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문서 작성도 하면서 온갖 일을요. 동시에 막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문서도 작성하면서 게임하고 음악도 듣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막 실행을 할 수 있냐 그거죠. 그게 왜 그런다? 다중 프로그래밍 덕분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해놔요. 그리고 CPU가 어떻게 한다? 계속 얘네들을 실행하도록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CPU가 노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이용률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 볼게요.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을 분담 처리한다. 그래서 컴퓨터의 부담 줄이고 일부의 시스템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 뭐예요?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분산 처리 시스템과 시분할 시스템에 대해서는 컴활 1급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2개의 개념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20번의 답은 1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